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9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데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기로 이제 일단 그 부분만은 일원화가 됐는데 오늘은 또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수사 경쟁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수사 견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참 헷갈립니다. 일단 과잉 수사 그리고 무리한 수사 이래 되면은 인권 유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서둘러 누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것이냐 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지금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죄목이 혐의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쉽게 말하면 역적입니다. 역적.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역적질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로 말하면 왕이 역적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보통 대역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되 신중하게 해야 하고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입니까? 철저한 감시하에 놓여 있잖아요. 경호부대의. 그렇다면은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충동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균형 켜가지고 일대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소동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경찰 산하의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를 구성해가지고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 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 또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강력팀 형사 10명을 관내인 국회 인근에 출동시켰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았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 등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강력팀 형사들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 담당관 등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측은 지난 12월 3일 밤 11시 32분 방첩사 측이 국가수사본부 실무자에게 연락을 해와가지고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면서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경찰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8시간 앞두고 1분 30초짜리 아주 짧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해 전국 안정방안은 국민의힘에 일임한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말을 믿고 너무 나섰다가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그런데 1차 탄핵안이 부결된 후에 2차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담화는 일주일 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완전히 전투태세로 돌입하면서 일주일 전의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안이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말이 또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에 보냈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보낸 특송 우편은 수치 거부로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편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송부한 전자문자도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법적으로 못 받은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달 확인이 늦어질수록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집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가 수치 거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법적으로 안 받았으니 출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명색이 대통령이란 분이 사기범들이나 쓰는 이런 장기수를 가리지 않고 쓰고 있다고 최보식 언론의 최보식 기자가 평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받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경찰 수뇌부는 지금 거의 다 깜빵으로 갔는데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고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요리조리 현란한 법기술을 동원해 제살길을 찾고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처럼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경호원들도 없는 경찰청장이나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물론 혐의입니다. 들은 깜빵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울분이 솟구치지 않겠나라고 최보식 기자가 일갈했습니다. 온통 이게 법률 기술자들의 대향연입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맞은편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법률 기술자입니다. 가치관이 실종되고 오로지 기술만 남은 사람을 법률 기술자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법률 기술자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저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2017년에 이 특검,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 정권을 향해서 사냥하듯이 마구잡이 수사를 벌리고 자살자가 속출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두고 이들은 법률기술자라고 했습니다. 법률기술자.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행태가 전형적인 법률기술자다. 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증거를 때로는 조작하고 때로는 별건 수사식으로 캐내고 해가지고 맞춰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법률기술자라고 봤는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법률기술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률기술자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느냐. 법률기술자들은 그 법률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세상이 되어도 아주 열심히 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법률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과거의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쳤던 게 그 아이 뭐냐?
공통점으로 세 개가 부족합니다. 법 철학, 법제사, 그리고 국제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개야말로 법률가가 되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 대신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법을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행사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이 무너지고 오로지 법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법을 어떻게 나의 편의대로 해석할 거냐, 적용할 거냐, 이런 궁리만 하다가 이런 일종의 법률 지옥상을 지금 만들어 놓았고, 결국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하나 있고, 그와 별도로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도망갈 염려가 없는 사람에게 서로 앞장서 가지고 출국 금지시키려고 이것도 자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무슨 경쟁이 벌어지느냐, 누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누가 먼저 받느냐, 이 경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출국 금지도 과잉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우선 탄핵 절차 진행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가지고 덕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대로 말 그대로 하면 구속까지 맞아요. 내란 우두머리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뿐입니다. 논리상으로는 직무 탄핵안이 기각돼가지고 직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상도 해야죠. 구속을 적극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막 기각결정을 내렸다 해가지고 현직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추태를 벌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경호 인력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호도 하지만 감시 역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 눈을 쑤시는 법률 기술자들의 이 경쟁, 여기에 견제를 하려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부터 과잉 수사를 우려한다 이렇게 나오고, 언론도 과잉 수사해가지고 대한민국 얼굴에 제발 먹칠하지 마라 하는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